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CNN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희 소음 진동 관련돼서는 진동 또는 열, 음향 신호를 이미지화해서 CNN에 적용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너럴하게 그 인공신경망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한번 인트로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featured engineering 프로세스가 있고, 뭐 예를 들면 클래시파이어를 붙이는 건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개입이 적은 것이고, 또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것을 end-to-end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차이점이 이 부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N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ANN 구조가 아니라 CNN 구조에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잘 딥러닝이 결합하기 위해서 구조가 변형이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CNN에서 아주 키한 어떤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여기서 C가 컨볼루셔널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그 기계공학 관점에서는 그 예를 들어 뭐 공업 수학 시간에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좀 배웠을 테고, 또는 그 진동학을 배웠다면 거기서도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배웠을, 그 컨볼루션이 맞습니다. 같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인공신경망에 결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원 상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가장 심플한 거기 때문에 먼저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크로스 콜레이션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컨볼루션과 크로스 콜레이션을 여기에서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컨볼루션은 하나의 시그널을 뒤집어야 되는데, 크로스 콜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집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컨볼루션이라고 제가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매스크 또는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있으면 컨볼루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1, 9, 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7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전체 인풋의 일부와 요 커널 윈도우와 같게 매칭을 해서 곱하기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더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칸 시프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반복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다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풋이 들어가면 또 다른 아웃풋도 또 다른 시계열의 원디의 또 다른 그 시계열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경우에는 커널에 들어가는 엘리먼트의 값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2D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2D 컨볼루션은 이제 2D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2D가 이미지겠죠. 이미지라는 것은 뭐 칼라면은 그레이 스케일이면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보면 이 전체 인풋에서 커널 사이즈에, 예를 들어 여기서 3x3입니다. 해당하는 거에 이렇게 엘리먼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하고 전체를 서메이션해서 한 칸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윈도우가 이렇게 시프트가 되고 반복을 하면 여기에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금 커널은 10, 1, 0, 1, 0, 1, 0, 1을 가지고 커널을 지금 하고, 이것이
이 인풋 이미지에서 계속 그 시프트가 되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애니메이션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예시에서는 커널의 엘리먼트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인풋에서 그 엘리먼트가 정해진 커널을 통해 커널을 컨볼루션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커널의 엘리먼트 값이 변하면 아웃풋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커널이라는 것을 잘 디자인하는 것은 필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에서 동일한 인풋에서 필터를 잘 디자인, 필터의 값이 바꿈으로써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그 CNN이라는 것은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는 매스크에다가 뉴런넷이 결합된 건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여기 태스크가 뭐냐면 이미지상에 어떠한 이 경우에는 뭐 오브젝트 또는 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새가 있음을 디텍트하고 그 오브젝트가 새라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죠. 이게 이제 CNN의 기본적으로 이미지에서의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어떤 챌린징한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미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전체를 마스크로 씌워서 컨볼루션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 두 개를 결합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은 이 세 개의 그림을 보고 전부 다 그 오브젝트의 이 이미지에 새라는 오브젝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케이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전체를 하는 마스크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일부를 해야겠죠. 일부를 하고 여러 마스크가 있을 테고 마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리즌에 해당하는 스몰한 커널 마스크가 인풋 사이즈와 다르게 더 작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른 것은 그 커널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지금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 보면 여기에 있거나 같은 새라는 오브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커널이 색깔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같아도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스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됐죠? 거기서 어느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여기에 새가 있는 것과 매칭이 되면 그 컨볼루션에 만약 그 커널 필터를 잘 디자인을 했다면 예를 들면 뭐 해당하는 순간 맥스 값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이미지에 인풋을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패턴을 레코그니션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방식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가 하고 있더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ANN 네트워크에 결합시킨 것이 CN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새를 디텍트 해야 되고 결국 미지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커널에 들어가는 웨이트예요. 커널에 들어가는 웨이트.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커널을 제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필터를 해서 주어진 인풋에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에서는 관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AN이라는 것이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e라고 했으니까 뭘 학습하고 싶으냐면 여기 있는 오메가를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커널을 디자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커널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학습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학습은 딥러닝이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컨볼루션과 ANN 구조가 결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러닝을 하겠다. 그 피처라는 것은 이 오메가를 커널 또는 필터를 잘 디자인하게 하는 거죠. 반대가 저희 지금 사고의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결합된 것이 CNN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다 저희가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단순하게 다양한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라든지 탄젠트 하이퍼볼릭 또는 최근에 이제 그 렐루라고 해서
좀 자주 잘 쓰이는 non-linear expression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비선형적인 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이제 컨볼루션 같은 특유의 풀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링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풀링의 사이즈가 2x2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맥스 값을 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프트를 하는데 오버랩 되지 않게 시프트를 해서 여기서 맥스는 8이죠. 그래서 8을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선 3, 여기선 4.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에서 목적에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1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인풋이고 윈도우 사이즈가 2인 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0, 2 이렇게 해서 풀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2D에서 보여드린 것을 1D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렸냐 하면, 이러한 인풋이 있을 경우에 아웃풋이 이렇게 됐습니다.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에서 맥스가 됐어요. 그런데 인풋이 uncertainty가 있지,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큼 노이즈가 껴도 역시나 그 다음 아웃풋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로버스트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 좀 더 인풋에서의 노이즈들이 제거되는 로버스트한 아웃풋이 나오겠죠. 또한 인풋이 살짝 시프트가 되어도, 보시죠. 이렇게 옆으로 한 칸 시프트를 시켜도 아웃풋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풀링이라는 아주 컨볼루션 뿐만 아니라 풀링이라는 아주 특이한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인베런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스몰한 어떤 그 디비에이션에서도 그 다음 레이어가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차원이 줄어들어요. 차원이라기보다는 길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다음 레이어에 넘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맥스 값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맥스 풀링을 쓰면 되는 것이고, 평균이라는 정보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면 에버리지 또는 에버리지 풀링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풀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N에 대한 좀 서머리를 하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컨볼루션, 러닝 액티베이션 펑션, 풀링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오퍼레이션 그 컨볼루션 하고 풀링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런 업스트림은 피처 러닝을 하는 스텝, 그리고 끝단에 가서 또는 다운스트림에서는 여기까지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저차원 개수가 로 디멘전하게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플래트닝을 해서 이제 하나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A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한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정보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합니다. fully connected layer 또는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단에 붙인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CNN 구조에 대한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제가 속성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특히 관심이 있으실 이런 텐서플로우에서 CN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진동 신호로 바로 가기 전에 MNIST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0부터 9까지 핸드리튼 디짓으로 있는 이미지예요. 28x28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CNN 구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디짓을 판별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워낙
그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고 진동 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제 이건 이제 이 구조는 스트럭처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한 것을 텐서플로우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문법에 맞게 코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3x3으로 그 커널의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채널에 관한 건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32개가 있고 2x2로 풀링을 하고 다시 3x3으로 해서 채널을 64개로 하고 다시 풀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걸 가지고 여기에 fully connected flatting을 해서 일렬로 세우게 되고, 그 다음 한번 히든, 여기는 ANN과 구조가 같습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여기 히든 레이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의 개수만큼 여기가 이제 10개가 되겠죠. 요 그림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이렇게 코딩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뭐 TF 닷에 뭐 이게 텐서플로우 의미하는 것이고 케라스라는 것이 있고, 이제 2.0에서부터 케라스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델이 있고 시퀀셜하게 간다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컨브 2D, 이제 컨볼루션 2D인 거고, 그 다음 맥스 풀링 2D를 하는 것이고, 요렇게 한번 하고 제가 2번을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컨브 2D를 하고 다시 맥스 풀링을 한 다음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플래트닝을 하고 그 다음 덴스 히든, 이걸 뭐 덴스 넷이라고 합니다. 그 덴스 여기에서 128개가 되고 그 다음 10개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 각각의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인풋이 이것이 28/28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이걸 써라, 뭐 패딩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뭐 패딩을 하여라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의 사이즈는 3,3, 그리고 채널은 32개, 커널, 그러니까 필터, 마스크의 개수 또는 커널의 개수가 32개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2x2로 맥스 풀링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고 플래트닝을 한 다음 288로 히든 레이어를 끼고 최종적으로 10개 각각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그냥 텐서플로우가 이해할 수 있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모델링을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가 보여주고 학습을 통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하면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건지,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어드밴스드한 것 중에 하나는 애덤 옵티마이저, 뭐 이런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좋은 실제로 AI 코어의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옵티마이저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들은 텐서플로우에서 벌써 이것을 모듈화 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뭐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고, 그 다음에 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있고 제가 1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단을 하기에 0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1이라고 판단할 게 쭉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이라는 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차를 해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로스라는 것을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쓰는 로스들이 있고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쓰는 로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액큐러시에 대한 것을 매출하고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다른 내용들을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모델을 디파인을 했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엑스큐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모델 fit 이 끝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X, 트레인 Y, X와 Y를 보여주면서 계속 모델링을 피팅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회귀 리그레이션에서 직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하이 디멘전에서 어떤 그것을 계속 그 파라미터들을 피팅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뭐 여기서는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인풋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맞는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학습이 끝이 나요. 내부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돌아가겠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그리고 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모델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되고, 뭐 결과가 accuracy가 98%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100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넣었을 때 2개 정도만 틀리는 정도의 accuracy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거의 확률이 9라는 확률이 거의 1인 거죠.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고. 그래서 AI는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보고 거의 확실하게 하이 컨피던스로 이것이 9라고 프리딕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 CNN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했었고, CNN의 예제로 그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의 예시 또는 데모를 드릴 텐데, 우리 스틸 서피스가 다양해서의 어떤 디펙트가 있을 때 그것을 CNN을 통해서 디텍션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CNN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CNN에 들어가는 인풋이 모티비얼 그 스틸 서피스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 NEU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클래스가 이렇게 6가지 클래스가 있고, 각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CNN 문제로 해서 이 이미지를 보고 어느 클래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이렇게 확률 분포가 되고, 1이라는 것은 저희가 순서가 rolled in scale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실제로 보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건데, CNN을 통해서 프리딕션 한 것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구현하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